안녕하세요. 고찬스핀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의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요. 이 사진을 띄워놓고 제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포용이라는 말을 사실 최근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디지털 포용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에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라고 전에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진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젊은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도 많을 거니까, 이 영화에서 한석규가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데 자기가 어쨌든 무슨 아버님보다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아버님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이죠, 그때는 휴대폰 사용법에서 이렇게 해서 TV 볼 때, TV구나, 스마트폰이구나. TV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리 알려줘도 아버지가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확 집어던지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화를 내면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사실은 요즘 제가 햄버거나 이런 걸 사 먹으려고 어디 가게를 가면, 요즘 유명 햄버거 체인점들은 다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주문을 받습니다. 극장도 그렇게 다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스크린 앞에 가서 이제 터치 스크린이 되거나 아니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다 주문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곳은 굉장히 이제 UI가 잘 돼 있어서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디는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하다가 뭐가 잘못 눌러지거나 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이게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해서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관공서에 가서 어떤 이제 서류를 떼거나 하는데도 비슷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노약자라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이제 약자에 포함해서 같이 부르는데,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어쨌든 어떤 음식을 사 먹든 아니면 관공서 가서 뭘 하려고 하든 하든, 이게 점점 이제 사람 인건비를 줄이고 현대화 한다는 것 때문에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뭔가 그런 문화를 향유하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든 꼭 해야 될 일을 할 때, 이게 이 디지털 발전 때문에 거기 격차가 생긴 거죠. 그걸 못 쫓아가서 그걸 못하는, 일반 사람이 볼 땐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에부터 이제 디지털 격차를 줄이자, 그래서 디지털 격차란 말에는 사실은 이제 교육을 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제 새롭게 알려드리고, 계속 이분들이 컴퓨터도 쓸 수 있게 하고 유튜브도 하고, 요즘 이제 그래서 다른 이유긴 하지만 유튜브도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쓰게 되고, 컴퓨터로도 이제 교육하는 데가 많아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우리가 교육을 모든 사람을 다 시키기도 사실 역부족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다 시킨다고 해도 교육을 방금처럼 이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 격차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건 교육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도 물론 교육이라는 걸로 이걸 해결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그거보다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거에는 교육 플러스 교육 이외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게끔 우리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뿐 아니라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전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배우는 동안. 이렇게 배울 동안은 가서 음식점이나 영화관 이런 데 가서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안에는 누군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이걸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안내해주고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건 그래서 극장이나 아니면 그런 햄버거 가게에 사실은 이게 그 기업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을 쓰기 어렵다면 그런 사람을 쓸 경우에는 정부에서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국가에서 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이라는 거 외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서 그거를 정부라든지 우리 시민이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뭐 이거는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생각이긴 한데 인공지능 얘기를 제가 많이 이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관련돼서 이제 로봇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로봇세라는 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로봇한테 이제 세금을 걷었자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로봇 이게 인공지능을 포함한 겁니다. 이게 나오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그 대체한 일자리가 어쨌든 거기 있던 사람은 다른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롭게 교육을 사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받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뭔가 노력하는 동안에 뭔가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지고 돈을 벌고 한 부분에서 거기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고 일정 정도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재원으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전환하는 비용이 사실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기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뭐 꼭 로봇세가 라는 걸 여기서 아니더라도 우리가 키오스크가 생기고 해서 점점 삶이 줄어서 합리화되고 효율화돼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이동해야 되고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다면 이런 빠른 변화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보장해주고 뭔가 그분들을 같이 갈 수 있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이게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다. 실제로 사회 안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들이 이런 안정적인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반이다, 안정적인 사회,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투자, 저는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투자가 필요하다. 이게 보험성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거고 디지털 포용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건 교육 외에 사회 전체적인 그런 이분들에 대한 함께 가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정부의 정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이분들을 교육시킨다, 뭐 한다, 이분들을 계도의 대상, 교육 대상 이런 거보다 이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분들을 편안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 이분들이 필요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모든 걸 다 뭐 키오스크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바꾸더라도 한 쪽에 이걸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뭔가 그쪽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는 그게 보다는 이쪽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저는 함께 고민을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처럼 교육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교육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단계이고 그런 점에서 포용이란 단어를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막 쓰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따뜻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는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의미 있는 일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실제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에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그런 내용이 물론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의 혁신과 디지털의 포용이라고 하는 게 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지혜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지혜롭게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 일이라서 뭐 이런 거 관해서도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디지털 포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에 아주 옛날에 제가 본 영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